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에서 제가 영감을 받았던 또 하나의 부분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너무 자주 얘기해서 식상할 수도 있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알고만 있는 지식은 힘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진짜 힘이 됩니다. 사실 이건 영상을 위해 스크립트를 쓸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선언문이에요. 이 책을 읽었고 저 책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먼저 책에서 올림받은 부분을 적용해서 어제보다 1%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는 저만의 선언이요.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도 꼭 알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은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챕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레모네이드 법칙은 자기계발서에서 종종 나오는 법칙인데요. 미국에서 레몬은 시고 써서 맛이 없고 못 먹는 음식을 의미해요. 하지만 여기에 적당한 설탕과 물이 가미되면 맛있는 레모네이드가 되죠. 이걸 삶에 빗대면 레몬은 좋지 않은 상황, 실패나 불운을 의미하고 레모네이드는 성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레몬을 얻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는 것은 살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설탕과 물 같은 아이디어를 곁들여 실행하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난에 부딪히죠. 하지만 같은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 불평만 하며 허덕이고 있을 때 현명한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번 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상황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약점은 예기치 않게 우리를 돕는다. 데일 카네기 역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많은 사람의 성공 비결이 애초에 가진 핸디캡이었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예시를 들었죠. 베토벤이 귀가 멀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훌륭한 음악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헬렌 켈러는 앞이 안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았기에 빛나는 성과를 이루어내지 않았을까? 차이콥스키가 처참한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위대한 교향곡 비창을 작곡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듯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핸디캡을 극복하고자 더욱 노력한 결과 더 많은 보상을 얻게 된 것이에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일을 그르친 게 아니라 반대로 자신의 약점 덕분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존스 홉킨스의 진아연 교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녀 역시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든 케이스인데요. 그녀는 탄탄대로를 걷는 의사였지만 어느 순간 난치병에 걸렸어요. 조금도 서 있지 못하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대로 그녀의 인생은 끝났을까요? 오히려 이 난치병이라는 고난을 기점으로 진아연 교수의 영역은 더 확장되었답니다. 평생 고치기 어려운 병을 앓게 되면서 좌절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환자의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누워만 있어야 하는 환경을 이용해 에세이 마음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을 쓰기도 했죠. 그리고 그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병원에서 의사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살리고 있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코칭과 강연으로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듣고 그거야 시련이 생각보다 견딜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무 낙담하고 고통스러우면 레모네이드를 만들 생각조차 안 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텐데요. 데일 카네기 역시 여기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여기서 그의 인사이트가 정말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일명 믿져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회복이라도 하라는 거죠. 뭐라도 해야 거기서 파생되는 무언가라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데일 카네기는 가망이 없어도 레모네이드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희박한 가능성 0.01% 아니 0.001%의 가능성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만약 성공하지 못해도 레모네이드로 바꾸려는 시도 자체로 과거의 내가 아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너무 낙담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비난하고 변명되며 사는 것보다는 뭐라도 바꾸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위험과 기회의 양면성을 가진 위기라는 단어를 바라보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위기 속에서 위험을 생각할 것인가? 기회를 생각할 것인가? 어떤 것을 생각하든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죠. 하지만 그 생각에 따라 미래는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위험하다는 생각에 몸을 움츠리기보다는 기회를 생각해 더 많이 움직이고 부딪히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게 관점의 차이죠. 핸디캡을 불평, 불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 있는데요. 관점의 전환하면 일본의 마쓰시타 고노스케 회장을 빼놓을 수 없죠. 초등학교 중퇴자 흙수저였던 그가 일본의 경영의 신으로 불릴 정도로 마쓰시타 그룹을 창시해서 이끌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게 바로 그의 관점 때문이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큰 핸디캡이 될 수 있었던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을 세 가지 은혜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상황을 활용하여 큰 성공으로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불만스럽나요? 나에게만 실패가 찾아오는 것 같나요? 레몬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